안녕하십니까.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최현성이라고 합니다. 올해 3월부터 연구교수로 이제 연구실에 합류하게 되었고요. 제가 기존에 연구하던 분야가 이 분야, 그 연구실에서, 지금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와는 좀 떨어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, 저도 이제 학부 연구생들 분들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기본적인 학습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. 그 관련 분야 중에 관심 있는 부분이 일단 artificial 신호, 생체 신호 생성 관련된 게 좀 흥미로워 보여서 관련 주제를 선정해서 논문을 들고 와봤고요. 일단 전공 지식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주된 내용이나 뭐 이제 뭐 새로운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제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논문을 선택하고 이제 빠르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뭐 팁, 뭐 좀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. 논문 제목은 Artificial EEG Signal Generated by a Network of Neurons with 1 and 2 Dendrite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준비를 했고요. 일단 다른 분들이 논문 리뷰 굉장히 잘하시고 일단 설명도 잘해주시던데 일단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학사랑 이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 이제 졸업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이제 시뮬레이션 관련된 분자동력학과 관련된 이제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. 대표적인 연구 결과물들로는 여기 앞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아밀로이드 뭐 필라멘트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크 뭐 마이크로글리스레드 같이 이제 뭐 그 화학 물질 아니면 이제 뭐 라카 이제 효소나 이제 그래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특성을 파악하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고 SCI 논문 같은 경우에는 18편 지금 가지고 있고 특허 출원 관련된 거 한 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연구 주제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질병과 연관된 단백질들,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뭐 프리온 단백질 같은 그런 단백질들의 이제 기계적인 물성치 그리고 질병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주제를 좀 가지고 박사 과정 동안 진행을 좀 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 진행을 했던 게 이제 다양한 바이오 메테리얼스, 그뭐 엔자임이라든지 실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동적인 특성, 특히 기능과 연관성 있는 뭐 동적 특성들에 대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, 여기 연구실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이제 개인 과제로 이제 머신러닝, 딥러닝 관련된 그 시뮬레이션 메소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쭉 해왔었습니다. 주된 연구 내용 자체가 시뮬레이션 연구다 보니까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다양하게 이제 프로그램들 이용해서 하는 연구라든지 시뮬레이션 연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이썬이나 매트랩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연구들을 많이 했었고 특히 이제 제가 그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기계공학과의 그 분야 중에서도 이제 동력학이나 진동과 연관된 그런 연구실에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질병과 연관된 프리온 단백질이 이제 진동 모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, 형태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고, 제 뭐, 그 주로 이제 기계공학과다 보니까 기계적인 물성치들, 역률이라든지 뭐 텐사일 모듈러스 같은 뭐 그런 구조가 갖고 있는 그 재료적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 좀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게 이제 동력학이나 진동 이론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이론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요. 그리고 시뮬레이션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현재 이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연구 중에 이제 다른 연구 실험분이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인공적인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도 좀 곁가지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뭐 탐색을 한다든지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접할 때 이제 저희가 논문 검색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 그 내용이 나한테 필요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빨리 해서 이제 논문들을 많이 서치를 해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고요. 이제 그런 것들을
좀 이제 좋은 방법들 같은 그런 것들을 좀 공유 한번 해보고자 이 논문을 들고 와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인공적인 그 생체 신호, 특히 여기서는 논문 제목에서는 이제 그 인공적인 이지 시그널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모델링하는 것에 대한 논문을 가지고 왔고,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선택할 때는 좀 직관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논문들을 먼저 선정해서 읽고요. 그게 좋은 논문이든 아니든지 간에 일단 그걸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논문 속에 있는 레퍼런스 논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좀 더 이제 더 중요한 논문들을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논문을 좀 선택을 좀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저치 피직스라고 하는 이제 엘세비어 저널 그 퍼블리셔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논문 중에 하나인데, 이제 임팩트 팩터 같은 경우에는 4.476 정도 되고, 분야 피직스랑 멀티디스플리너리에서 Q1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. 그래서 임팩트 팩터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론 관련된 논문 치고도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, 이제 Q1 이제 퀄리티도 높은 편에 속하니까 일단 내용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선정을 했었고, 그 외에도 이제 IEEE에 있는 뭐 논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커뮤니케이션 바이올로지 쪽에 있는 그런 논문들도 지금 봐서 읽어보긴 했는데, 일단 제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이제 논문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주로 보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실패를 안 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팁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논문을 선택을 해야 되고 굉장히 빠르게 읽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트리키한 방법을 좀 이용을 해서 좀 논문을 많이 읽는 편이고요.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하실 것 같은데, 일단 논문이 구성하고 있는 구성된 그 성분들이 있으니까 그 성분에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로 봐야 되는지, 그 내용에서 이제 어떤 단어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, 아니면 어떤 거를 고려하면서 논문을 보면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논문을 봤을 때 일단 그 저자가 속한 그 소속 기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, 일단 유명한 대학 출신의 교수들이 만약에 이제 교수나 이제 박사 뭐 학생이든지 간에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뭔가 이런 저널에 투고를 하고 이제 논문화를 했다고 한다면,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약간 신뢰도를 갖고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있겠고, 근데 지금 제가 들고 온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니면 뭐 터키, 튀니지 이쪽 이제 아프리카 쪽 그 학교에 계신 분들이 지금 쓴 거고, 이제 뭐 그 저자분의 뭐 H인덱스나 사이테이션을 봐도 이렇게 뭐 크게 높지 않은 걸로 봐서 일단 뭐 젊은 과학자가 쓴 것처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약간 그 대가가 쓴 내용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일단 논문의 신뢰도 자체가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이 논문에서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고,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을 빠르게 읽기 위해서는 보통 제가 선택하는 그 방법이 일단 앱스트랙트를 먼저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컨클루전이나 피규어를 보면서 이 논문이 어떤 식의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좀 유추를 한 다음에 이제 개략적으로 한번 이제 뭐 피규어 캡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글도 짧고,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요약을 해서 써놓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,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여기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좀 생각을 하면서 읽은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논문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다시 정독을 하기 시작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독을 한 다음에는 이제 매트리얼 메소드 쪽을 관심 있게 보면서 이 논문을 제가 만약에 처음 접하는 거다 하면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익히려고 노력을 하고,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좀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읽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고,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진행했을 때 좀 할 수 있는 장점이, 일단 논문을 처음 접했을 때 영어로 많이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일단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, 그리고 글이 길고 이제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
사설이 되게 길다 보니까 논문을 이제 어, 처음 그 분야에 대해서 접할 때는 그런 설명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어, 그 배경 지식을 늘리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불필요한 시간 소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읽기 위해서 하는 그 전략들을 좀 이용을 해서 좀 논문을 좀 읽는 편이고 이제 뒤에 내용 그 보시면서 그 내용 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일단 그 논문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만약에 관심 있는 분야가 지금 여기 선정한 것처럼 이제 인공적인 생체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, 지금 컴퓨터적으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뭐 키워드나 타이틀 위주로 좀 보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구글 스칼라에서 좀 많이 검색을 하면 좀 더 좋고 거기서 이제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어 있는 논문, 뭐 최신에 나온 논문,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선택해서 어, 봤을 때 제목을 일단 봤을 때 나한테 맞는 정보일 것 같다 하면 일단 먼저 들어가서 쭉 읽어보게 되는데 과정이 이제 제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를 먼저 대충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아 이게 내가 원하는 내용의 그 논문이겠구나 싶으면 그때 논문 선정해서 이제 빠르게 읽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, 일단 초록 부분에서 이제 빠르게 읽는 방법인데,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게 썩 좋은 논문은 아닌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좋은 논문인지 아닌지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, 어, 또 선택한 것도 있고, 일단 다른 분들이 연구하시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뭐 신호를 생성한다든지 이런 논문들도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신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둬서 이제 그 인공적인 신호를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익히고 싶어서 일단 이 논문 선정을 했었고요. 그래서 초록을 읽을 때 일단 그 초록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키워드 부분이 있는데요.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논문을 검색할 때 이제 이 해당 분야의 사람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로 쓰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좀 익혀놓으면 나중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가지고 온 게 거의 초록 거의 전체 부분인데 지금 제가 그 볼드로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들만 읽어보면 뭐 we propose라는 말이 있고 뭐 we build 뭐 아니면 through this paper 뭐 이런 식으로 이 논문이 갖고 있는 그 내용, 핵심 내용,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이런 앱스트랙트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. 이것만 읽어봐도 사실 이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 이 연구자들이 이제 제안하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자신들만의 이제 의견을 이제 이런 앱스트랙트에 담아놓은 게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논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앱스트랙트를 먼저 보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내가 읽어야 되는 논문인지 아닌지를 일단 그거부터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뭐 방법이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점은 이제 인공이의지 신호 모델을 자기들이 제안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럼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들어야 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수식을 제공을 했나 아니면 이제 뭐 정확한 이론을 제공을 했는지 아니면 뭐 컴퓨터 모델링을 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코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뒤에 정보에 담겨져 있을까라는 게 일단 나중에 뒷내용을 확인할 때 필요한 이제 궁금증이어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기로 이제 두 개의 덴드라이트 여섯 개의 뉴런이 포함된 두 개의 덴드라이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신호를 재생산을 했을 때 인공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 건강한 대상이 보이는 이미지 기록과 굉장히 유사한 그 뇌파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게 이 친구들의 주장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제안한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좀 다르게 해봤더니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질환과 유사한 스파이크 형태의 이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게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처럼 이제 왜 저 개수를 가지고 저렇게 했을 때 모델이 최적화가 돼서 나오는지, 신호가 잘 나오는지에 대한 게 뒷내용에 있었으면 좋겠고,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질환과 같은 이제 뇌파의 이상,
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모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, 그러면 그 특성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익힐 수 있다면 그게 정말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논문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.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뒷 내용을 이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새로운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아티팩트 제거 방법에 대한 제안이나 증명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처음 저같이 이제 처음 그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아티팩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방법들은 무엇이었고 무엇을 대체 새롭게 했나 새로운 부분이 뭔가 이 새로운 부분이 정말 좀 획기적인 방법이다 한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일 테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이 논문을 좀 성공적으로 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앱스트랙트를 본 다음에 바로 이제 결과 쪽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보시는 게 좀 좋은 게 앱스트랙트는 보통 이제 결과를 요약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논문들은 이제 앱스트랙트의 핵심된 문장으로 어떤 특정 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이라이트를 따로 제공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논문이 나한테 필요한 정보이구나를 굉장히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앱스트랙트와 컨클루전을 보면 앱스트랙트에서는 그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다, 핵심적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결과에서 그 핵심적으로 한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연구의 중요성이 뭐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논문을 퍼블리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보통 이 결과 부분에 많이 쓰여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구한 부분이 한 내용이 어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컨클루전만 봐도 이제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.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앱스트랙트랑 컨클루전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자기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쓴 내용들을 보면 동일하게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 영어 문장에서도 이제 we라는 우리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보통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이제 we라는 말을 쓰면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영어를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그거는 작성하고 일단 봤을 때 이제 연구진이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는 자, 새롭게 그 이론적인 접근을 했다. 그런 것을 제안했다라고 했고,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새롭게 접근을 했다고 했는데, 그럼 기존에 어떤 방법이 제시되었는지 이 결과에 메인 컨텐츠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이고, 그다음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포인트라는 건 어떤 것인가? 이게 2021년도에 나온 논문이니까 굉장히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, 그러면 최근 이 분야에서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나? 이런 연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문제를 삼았고 어떤 부분을 새롭게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가? 그럼 내 연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 알파랑 베타 서브밴드에서의 이제 이지 인공 신호가 어떻게 모델링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해봤다라는 식으로 돼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앱스트랙트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하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질환과 유사한 이지 스파이크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했다. 자기들이 만든 모델을 가지고 시도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뇌파를 구성할 수 있었다라는 게 쓰여 있는데 그럼 그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, 이제 생각을 그게 잘 표현이 되어 있나 그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논문을 읽으면 되겠고요. 그리고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논문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했을 때 어떤 분야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지 이 연구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써놓은 상황이 되겠고 홀 스테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그 일반적이지 않은 스파이크들이 형태를 모델링 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이 분야에서 굉장히 그 널리 모든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커먼 센스인지 아니면 공통적인 상식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질병과 연관된 그런 뇌파 신호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신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논문을 다시 한번 꼭 다시 보면 더
좀 더 좋게 이제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앱스트랙트와 컨클루전 사이에 이제 내용을 그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제 그림 세트를 그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, 그림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추측을 해보고 이 연구자들이 이제 제공하게 될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면 논문을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그, 그런 뭐 노하우 아니면 그런 것들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문들을 봤을 때, 새로 접하는 논문들을 봤을 때, 뭐 수식이 있다면 그 수식에 나와 있는 상수들이 물리적으로, 뭐 화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, 떻게 생각을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수식을 바라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, 그럼 이 캡션이나 이제 캡션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보면서, 이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구나. 그러면 내가 이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는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에 보통 이제 피규어 몇 하면서 이제 그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보통 이렇게 써져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이제 보게 되면 내가 이 원하는 데이터를 조금 더 빨리 선택적으로 그 내용을 좀 더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분으로 보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논문을 봤을 때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림이 어떻게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눈으로 이제 대충 스캔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가 발표를 드리고 이제 뭔가 자료화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 리스트도 생겨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논문을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제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겠다. 이게 나한테 필요한 내용일 것 같다. 라고 해서 이제 논문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논문을 읽으면서 가졌던 질문 같은 경우에 이제 용어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그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좀 궁금한 점들이 있었고, 뭐 액티베이션 펑션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뭐 떤 그런 펑션을 의미하는 건가, 이제 인풋 신호로서의 그 의미를 갖고 있나, 아니면 각각 NK, PQ라고 하는 상수들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? 혹은 이제 이 연구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들 아니면 이 캡션 부분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뭐 덴드라이트의 포지션에 따라서 시그널이 바뀐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쓰여 있었는데 그럼 그 포지션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피크 앰플리튜드가 감소하는 비헤이비어를 보인다. 혹은 뉴런의 개수나 덴드라이트의 개수를 조절을 했을 때 그 신호의 이상 현상이 홀 아니면 이제 카오틱한 뭔가 그런 피크 파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질병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잘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을 하게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정상인의 이제 알파 베타 리듬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신호가 정상적으로 이제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어, 인공적인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했으면 그게 어떻게 해야 그 신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잘 나와 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고 이런 리스트들 작성돼 있는 리스트에 대한 답을 좀 하나씩 찾으면서 이제 어떤 일부분은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경우에 대한 그런 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.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좀 더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초반에 레퍼런스 논문으로서 이제 2017년도 논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이 논문에 설명되어 있는 그런 모델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은 돼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 논문을 읽고 나서 이제 알게 된 좀 그 한계점 아니면 이제 문제점이었던 것 같고요. 이제 어,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좀 비판적인 관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기존의 2017년도의 논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이제 기존 논문이 덴드라이트 하나를 가지고 이제 뭐 뉴런을 모델링해서 뭔가 신호를 모사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 더 추가해서 두 개. 수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뭔가 그 U 플러스 P2가 곱해져 있는 게 하나가 그 텀이 더 추가가 됐다라는 거.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더 다양한 신호들의 패턴을 조금 더 보여주었다라는 게 일단 조금의 개선점이긴 하지만 이제 어, 이
저널이 이제 Q1급이고 이제 상위 21% 정도 되는 저널이었고, 그다음에 뭐 임팩트 팩터도 4점대 저널에 나와 있는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다라는 거는 조금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논문이었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, 그 다음에 그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한 그 코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저 수식, 오른쪽 아래에 있는 수식처럼 저런 것들만 표시를 해놓고 이제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했는데, 앱스트랙트나 결과에서는 우리는 뭘 증명했고 뭘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논문을 좀 이제 비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그 레퍼런스 논문 같은 경우에도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좀 부실한 편이었고, 이제 피겨도 이제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그림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림에 대해 있는 캡션 부분에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될 것 같은 그런 그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되는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어, 것이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한계인데, 그럼 저희가 이제 이런 논문들을 거르기 위해서 좀 빠르게 논문을 빠르게 읽는 방법을 좀 익힐 필요가 있고,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본인에 맞는 스타일로 이제 바꿔서 사용을 논문을 읽다 보면 더 이제 이런 빠르게 걸러야 되는 논문들은 그냥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, 이제 뭔가 논문을 검색해서 이제 볼 때도, 어, 찾아서 볼 때도 내가 이제 원하는 내용의 논문을 찾을 때도 뭔가 조금 더 빠르게 좀, 익힐 수 있을 것 같고,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발표를 좀 준비를 했고요. 이 논문이 이제, 구체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런 논문에서조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썼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희가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림의 구성이 굉장히 빈약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없네라는 것들을 조금 이런 것에서 이제 배운다면 우리가 논문을 작성할 때 조금 더 이제 퀄리티 좋은 논문을 작성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익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아직 공부해야 되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있고 이제 이 분야에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어, 부득이하게 이제 좀 연구와 관련 없이 이제 논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만 그냥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번에는 좀 더 이제, 직접적으로 연구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, 논문 리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